네,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콜앱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과 연결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스트링 클래스의 문자열 메소드들.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문자열 메소드. 수업을 더 진행하기 전에 웹페이지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웹페이지 하나를 python.org라고 한번 접속해 보세요. python.org. 여기가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 노트북에 파이썬을 직접 설치하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3.9.6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3.9 버전 말고 이것보다 버전이 낮은 3.8 버전을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그 딥러닝 할 때 사용되어지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텐서플로우가 아직 파이썬 3.9를 지원하지 않아요. 3.8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3.9 버전을 아직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파이썬은 직접 여러분들 설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구글 콜앱을 사용하시면 콜앱에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설치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운로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옆에 보시면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도큐멘테이션에 보시면 여기 파이썬 독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파이썬 독스. 네, 여기로 가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문서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 일단 튜토리얼을 보시면 그 문법, 파이썬 문법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요. 한번 그 목차들만 쭉 보시면은요. 넘버, 숫자, 스트링, 문자열, 리스트. 우리 리스트 공부했죠? 네. if statement, for statement, range, break, continue. 어때요? pass. 우리 다 공부한 거죠. 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파이썬 문법들이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튜토리얼 보시면은 좋고요. 좋고. 또 하나 밑에 뭐가 있냐면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파이썬의 그 클래스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클래스별로. 뭐 예를 들어서 int라고 하는 클래스, float이라고 하는 클래스, list라고 하는 클래스, tuple이라고 하는 클래스, range라고 하는 클래스, str,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런 식으로 클래스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스트링 한번 들어가 볼까요? 텍스트 시퀀스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str 이렇게 되어 있죠. str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스트링 생성자는 어떻게 이거 생성자 얘기하는 거죠. 스트링 클래스의 생성자는 어떻게 사용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입니다.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사용 방법이에요. 스트링 객체에서 capitalize 파라미터 없이. 자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없이예요. 이런 것들은 파라미터 없이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대괄호가 있잖아요. 대괄호가 있는 부분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략하면 안 되지만 얘는 생략해도 되고 얘까지 생략해도 되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무엇을 넘겨야 되고 리턴은 무엇을 리턴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서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나 모든 함수를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해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씁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는데 어디서 찾을 거냐? 네이버, 구글, 또 하나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럼 저는 무엇을 알려드리는 거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느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문서를 어디 가면 문서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문서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대표적인 거를 알려드리면서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메서드가 필요하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그런 메서드가 필요하면 이런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떤 메서드들이 있을까 하고서 이렇게 쭉 검색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공식 문서 홈페이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네, 일단 제일 처음에 저희 문자열을 하나 먼저 만들어 볼까요? 문자열을 만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자열을 만드시는 방법은 굳이 스트링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고 어떻게만 하면 돼요? 따옴표 안에다가 필요한 문자열을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문자열을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섞어서 만들게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파이, 선,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와 소문자를 이렇게 막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 특수문자도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고요. 그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s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코드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파이썬에는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러 개의 문자열들을 자기가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데이터. 속성. 그리고 여러 개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 클래스예요. 이런 객체가 바로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문자열이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단순히 문자열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개의 함수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객체가 바로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인 거예요.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일단 생성부터 하겠습니다. 생성 S 문자열을 출력을 하겠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문자열들을 출력을 하겠죠. 프린트 문 안에 S를 넣어도 되고요. 프린트 문이 없어도 돼요. 왜? 구글 콜앱의 코드셀은 구글 콜앱이 가지고 있는 이 코드셀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익스프레션이면, 즉 변수 하나거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와 같은 그런 산술 연산을 통해서 값이 하나가 계산이 되거나 이렇게 값이 하나가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익스프레션이면 익스프레션을 내서 계산된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메서드는 어떤 메서드를 알려드릴 거냐면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대소문자 변환 기능. 대소문자 변환 기능인데요. 첫 번째 로어. 이거는 스트링을 모두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메서드예요. 그럼 얘의 반대가 있겠죠. 일단 얘 먼저 사용해 볼까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s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low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어요. low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죠. 앞에 str 붙인 이유는 뭐예요? 얘가 메서드니까 스트링 타입의 변수 이름을 앞에다 써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실 때 함수 이름 앞에 전부 다 str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거 사용할 때 str 점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란 얘기예요?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이 주소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 이름이 뭐예요? s잖아요. s라고 하는 이름으로 객체를 찾아가면 거기에는 hello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객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그 객체에서 호출하는 게 메서드죠. 맞아요?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s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밑에 출력됐죠. 자, 이게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메서드를 호출했고 메서드가 값을 리턴 해준 거죠. 리턴된 값이 있으니까 그 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값은 어떻게 된다? 콘솔 창에 출력이 된다잖아요. 위쪽에 2번 셀하고 똑같은 거예요. 2번 셀에서 프린트 문장 넣지 않고 그냥 변수 이름 하나, 즉 값 하나만 이렇게 써도 화면에 출력이 되죠. 그 이유가 익스프레션은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익스프레션은 화면에 출력이 된다. 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s라고 하는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했고 그 메서드가 어떤 값을 리턴을 해줬는데 리턴해준 값을 보면 무엇이다? 전부 다 소문자로만 변환된 값이다. 그래서 리턴된 값을 출력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리턴된 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네. 소문자로 스트링을 소문자로 정확하게 쓰면 변환한 문자열을 리턴까지 해주는 게 로어의 기능이에요.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의 기능은 모든 문자열을 소문자로 변환한 문자열을 반환까지 해주는 게 로어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소문자로 변환한 새로운 문자열이에요. 새로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S 자체가 변경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S 자체는 변경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했다는 얘기는 S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S라고 하는 문자열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들어진 새로운 거를 리턴해주고 S 자체는 어떻게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출력을 해볼게요. 이거 프린트 하고요. 프린트 S. 여기서는 로어의 결과를 프린트를 한 거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원본 문자를 비교를 해봤어요. 원본 문자를 바뀌지 않았죠. 자, 여기서는 프린트를 반드시 넣어야만 돼요. 프린트 안 넣으면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얘 출력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값이잖아요. 값은 어디에 있는 값만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값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려면 반드시 프린트를 써야 됩니다. 프린트를 생략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만? 제일 마지막에서만 프린트를 생략하실 수 있으세요. 되셨죠? 자, 로어라고 하는 함수를 보세요. 로어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 일단 사용하기 전에 s 점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얘네들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걸 찾는 겁니다. 소문자로 하겠다. 로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찾았죠. 그럼 엔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서가 보이죠. 그리고 사용 방법이 보이죠. 로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파라미터를 전달한다, 전달하지 않는다, 전달하지 않는다.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값을 주면 돼요, 안 돼요? 값을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return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되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얘를 호출하고 나면 어떤 값이 되돌아온다. 뭐가 되돌아온다? 전부 다 소문자로만 변환된 문자열 복사본. 복사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본은 바뀌지 않고 소문자로만 변환한 것을 하나 카피해서 그거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바뀌지 않는다. 함수를 문서를 보세요. 이렇게. 문서를 보시고 문서대로만 사용하시면 돼요. 아셨죠?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쓰겠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쓰시겠대요. 되긴 돼요.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는데 절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 결코 좋은 방법 아닙니다. 이거는 클래스 이름 쓴 거고요. 클래스에서 직접 뭔가를 접근을 하고 S를 여기다 넘겨주는 방법으로 쓴 건데 사용하는 방법조차도 어렵거니와 이거는 객체 지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대 저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메서드라고 하면 객체가 있어야 되고 객체에서 객체를 참조해서 어떤 객체를 참조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그게 메서드예요.
그래서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객체가 먼저 있어야 되고 객체점하고 쓰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으로 쓰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는 게 있고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서드도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고 클래스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전부 다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클래스 이름을 앞에다 붙이고 접두사로 붙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파이썬의 특성상 그게 허용이 돼버려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고 허용이 되기는 하는데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쓰지 마십시오. 네. 이제까지 우리가 했었던 게 전부 다 이거예요. 객체를 만든다. 점까지 쓴다. 점까지 쓰면 어떻게 된다? 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 함수를 문서에 나오는 대로 이용하자. 네. 되셨죠? 네. 네. 소문자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요? s 점 하면 함수 메서드가 또 쭉 나오죠.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소문자라고 하는 거는 로어 케이스가 소문자니까 L 로어로 시작하겠죠. 대문자는 영어로 뭐냐면 어퍼 케이스. 그러면 어퍼로 시작하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몇 글자만 쳐보면 실제로 그런 메서드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메서드 호출인가요? 이거는 메서드 호출이 아니죠. 뭐예요? 함수, 어퍼라고 하는 함수 이름만 쓴 거죠.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퍼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라고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함수 호출이 아니에요. 함수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라미터, 아규먼트 전달. 전달하는 아규먼트가 없더라도 괄호는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괄호를 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써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쓰면 주피터 노트북이 알려줘요. 파라미터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으면 돼요. 라고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문서를 보세요. 문서를 보면 어퍼케이스로 변환한 문자열 복사본을 되돌려준대요. 아하, 여기에 값이 오는 거구나. 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라고 하는 이름으로 객체를 참조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 메서드는 어떻게 이 자리에 값을 되돌려 준다 라고 하는 코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죠. 네. 얘만 이용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되셨습니까? S라고 하는 객체를 찾아가서 S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어퍼를 호출하면 어퍼가 이런 값을 리턴해 준다. 인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대문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메서드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본 문자열은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원본 문자열은 변경되지 않아요. S 출력해보면 그대로일 거예요. 그대로. 대문자와 소문자 변환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이게 한글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 기능은. 이런 기능은 한글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영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왜 영어에서 자주 사용이 되냐면 제가 데이터베이스 할 때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에 값이 입력이 될 때 혹은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에 값들이 저장이 될 때 누구는 이름을 입력할 때 소문자로만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름을 입력할 때 대문자로만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가지고 입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그 문자를 비교할 때 소문자와 대문자는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해보면 항상 다르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얘랑 얘는 달라요. 그죠? 소문자 헬로우랑 대문자 헬로우는 같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없이 검색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생각해 보세요. 소문자로만 입력해도 검색이 되고 대문자로만 입력해도 똑같은 결과들이 검색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대문자로 입력했든 소문자로 입력했든 상관없이 동작하도록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모든 문자열을 소문자로 변환해 놓고 사용을 하거나 모든 문자열을 대문자로 변환해 놓고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기능이지만 영어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어려운 거 없지 않아요? 객체가 있고 변수가 있고 변수점 하면 메서드 이름 보여주고 그러면 그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고 쓰라고 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됐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